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모니터 뉴스 오늘 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6월 25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 25일이면 주식을 사는 날, 이렇게 저는 알람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그 전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눌림이 많았던 것들, 좋은 종목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조정을 설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FOMC도 당연히 중요한 팩트이긴 하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어제 CPI 결과를 좀 보고 나니까 이미 우리가 주가 부분엔 대부분 선반영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는 항상 시장이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종료 이후부터 조금씩은 우리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초병 보내면서 다시 또 신규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기다려주면 원래 좀 하락이 좀 많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적당 수준으로 해서 매크로 개선을 위한 매크로 개선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나 어쨌든 시장 상황 안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투자 심리의 양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발생이 되면 현금 마련을 해가면서 교체를 좀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시장이 참 널뛰기 장세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TMC 수익 내신 분들 계실 거고 BEP 수준에서 정리하신 분들 계실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갖다 내릴 때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다가 이렇게 10% 이상 수익 내진 못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대략 보니까 저도 토탈리로는 1007% 정도 나오고 마무리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MDD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를 갖다가 결정할 때도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글쎄요 손절 행위를 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크로가 좋아졌을 때 그리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양호해졌을 때 우리가 수익을 또 내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왜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사람들은 겁이 나서 정리를 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치 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입니다. 사고가 딱 나는 날 바로 해결이 됩니까? 교통사고조차도 당일날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당일날도 해결되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짝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보험회사 전화하고 끝나면 바로 그냥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수급적으로는 오늘이 가장 큰 변곡점이 맞아요.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미 다 시장에서 선반영하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점을 잘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 제가 장표에 보여드리지 않고 이야기 드릴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6,900에서 8,200에 잡혀 있다는 거 일단 그거 보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내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치는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900에서 8,200 이 정도 사이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좀 가시죠. 자, 8,200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수익을 만들어내고 6,900 쪽으로 왔을 때는 뭐 한다? 바로 우리가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200 이상 갈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액션,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마도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 8,200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어느 것 때문에 벌어질까라고 이미 상상을 해보면 바로 SK 하이닉스의 미국의 ADR 상장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거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장마감 끝나고 나면 SK 스퀘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 포지션을 갖다가 이야기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에도 계속해서 조금 평단 조절해서 평단 조절 한 번에 할 것들이 아니고 오늘 변동성이 오늘 크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평균 매수 단가를 갖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후공정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SAT 분야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는 과정 속에 생각을 해보면 뭐 심텍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별도 기판이긴 하지만 속행 관련된 것들, TLB, 그다음 대덕전자, 기판 쪽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스페타시스만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향 부분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또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브라질 쪽에서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업황이 좋아질 때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항상 보면은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하나마이크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달라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심택이나 이런 것들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래를 했지만 잠깐 올랐다가 주저앉고 잠깐 올랐다 주저앉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대부분 정배열 종목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간이 얼마까지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3분기까지는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매크로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다행히 어떻습니까?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볼 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숫자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숫자가 앞자리 숫자가 이제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영업이익 상당히 좋고요. 매출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전가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도 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D램이나 뭐 이런 것들, 낸드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예, 공급 단가가 같이 내려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해 두시고 거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부분이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쪽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추세적으로 보면 둘 다 전방업체 두 회사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쪽 관련된 부분도 이익률은 계속 개선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1쿼터, 2쿼터, 3쿼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니까 이런 우리가 가이던스를 가진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거래했어요? 예,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략을 해준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데다가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계속 정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폭을 앞에서 가이던스 보셨지만 막 200%, 30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이격이 벌어지는 것. 특별히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60의 이동평균선을 갖다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좀 과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의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이 종목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저는 어제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랑 같이 공략을 해야겠구나. 자리가 상당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남아있는 종목은 두 종목이에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스페터시스하고 대덕전자만 치고 올라가지 않고요. 오늘도 보면 TLB도 괜찮아요, 자리가.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심택은 오늘 치고 올라갔죠. 그럼 그런 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런 건 아니죠.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바라보다 보면 이 업종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쪽이 움직이겠구나라는 것들 생각해 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ETF 리밸런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이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지금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요? 6월, 지금부터 6월 말까지 가면서 삼성전기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뭐를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ETF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일 ETF에 한 종목이 30% 이상 초과할 수 없는 그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아닐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눌렸다 올라가니 그 부분은 다 소화해내고 나서 올라가면 매물 나오겠죠. 자, 그걸 또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뭐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도해라, 매수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 것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다시 또 눌림 들어오면 저 60일 이평 라인을 잘 보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급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커버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연히 눌러주면 또 땡큐고요. 올라가주면 그냥 뭐 다른 거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걸 다 같이 정리하는 이유는 대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심택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은 죄도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면서 하락을 좀 맞았고요. 오라클도 실적 발표하면서 또 하락을 좀 맞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구글 또 관련된 부분에서 뭐 TPO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외부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 뭐겠습니까? 예, 투자를 또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구글도 그렇고, 뭡니까? 브로드컴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야, 돈이 좀 더 필요해. 그런데 내 자본으로 하기엔 지금은 이제는 힘들어.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걸 좀 진행을 해야겠어. 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미국 애들도 이제는 유증을 다 때리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회사인데 말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40% 이상 또 실적이 나왔고, 브로드컴도 뭐 실적이 나빴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업계에서,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은 구글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시리에 구글을 갖다가 활용하겠습니까?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구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선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TPU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스페타시스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이쪽 부분이 지지선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목표가가 19만 원, 이게 맥스고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게 지금 기장 컨센서스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11만 원, 싼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매수하고 싶은데 아마 저녁 때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매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초봉 보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CBGA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죠? 상당히 우리가 시장 점유율 높고 매출도 좋고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면 목표가도 계속 뭐 올라가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롱숏 개념으로 다 여러분 접근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더 롱숏 스윙 거래 개념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 스페타시스를 진행할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결과로는 지금 절대적인 트레이딩을 갖다 많이 가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것들, 기본적으로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많이 조정을 받았으면 이걸 어떡하겠어요?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세요. 매크로께서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어나고 종전이 나타나야지 뭐 모든 것들이 뭡니까? 채권 시장부터 해서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자꾸 주가가 하락을 해? 뭐 왜 그래? 왜 그러긴? 트럼프 때문에 그렇고, 그죠? 호르무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국채 발행을 하려고 했더니, 그죠? 경매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야, 금리 높은 거 줘. 그래야지 이게 매력적이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 생기다 보니까
일본도 제가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한다 그래도 뭐 속보하겠죠. 그거 이미 그것도 역시 시장에서는 뭐합니까? 대부분 선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조정을 받았죠. 자, 하락을 할 땐 크게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폭이 좀 크죠. 이게 점점 잦아드는 이 시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건 심리나 물리적인 원칙이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뭐 사고가 발생할 뻔해도 크게 놀랐다 그러고서 안도를 하는 우리가 심장이 뛰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전혀 놀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별로 놀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죠. 시장이 그 괴리가 좀 발생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좀 짜증이 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건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대답전자는 롱숏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번 쭉 장대 한번 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밸류는 낮은 구간은 아니에요. 이스페타시스가 밸류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BH입니다. 여러분, 애플 아이폰 어떨 것 같아요? 폴더폰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하나 제가 좀 뭡니까? 애플이 좀 발표한 내용들 보니까 신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 부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는데 기존에 쓰지 못하던 것들. 물론 영어 버전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걔네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애플은 그런 부분에서 빨리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BH가 또 신규 사업도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 무선 충전기 매출도 상당히 또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피지컬 AI 쪽 관련된 갖다 붙이는, 물론 여기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FPCB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건 기판에 들어가니까 뭐 다 들어가죠.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모먼트는 1번과 2번이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뭐 아이폰 출시 나오기 전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조정을 받. 참 이 주식은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올라갈 땐 무식하게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무식하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해봐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밖에 수익을 못 냈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요 구간에서 거래를 하고 수익 마무리 했잖아요. 그리고 이 뒤로 다 올라가는 거, 여기를 갖다, 진짜 관장을 하죠.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는 원래 이 종목은 맥스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3만 원 이상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익 실현 구간이고요. 이쪽 아래쪽 구간 있잖아요. 아래단.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500원, 뭐 여기 2만 원 이쪽 사이,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저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고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충 날짜로 보면 6월 25일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열흘 정도 남아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 스마트폰 관련된 정보를 갖다 끌어서 잡아 올리려고 하면 일단 매크로가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테마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 위치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 수익 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공략했다가 여기 수익을 냈었어요. 두 번을 갖다 거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크로 악화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장기로 거래하셔도 되고 스윙 거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적어도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서 길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기준권 설정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좀 후원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종목이 100만 원 간다고 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또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오늘 내려오는 자리 처음 양봉 뜬 거 있잖아요. 이건 좀 무시하세요. 네, 이건 조금, 지금 오늘 양봉 자체가 의미가 뭐가 되냐면, 다른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듯 브레이크를 곧 잡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고 제가 보는 그 개념은 여기 62동 평균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어디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봉은 오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방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점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모멘텀이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하루하루 가면서부터는 이제부터 낮아지는 스펙이 좀 더 양호해질 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작년도의 집가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과거에는 자동차 업종이었죠. 자동차 업종의 밸류가 얼마나 좋겠어요. PBR로 계산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약간 좀 다른 형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저는 이게 넘버 아니에요. 로봇의 액추에이터 공급이, 글쎄요.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거 얘네들이 공급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생산을 못해도 하청을 줘도 얘네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 점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QC 관련된 부분은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현대차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현대모비스는 빠질 수 없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클로버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1%를 하락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간단해요. 뭐 아주 사업을 좀 더 확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설비 지어 진행하는 요 시스템 아니겠어?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다 이제 요걸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이 해서 비즈니스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죠. 너는 왜 뭡니까? 서 있는 공만 때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케이스는 좀 다르죠. 너는 왜 움직이는 것만 해? 서 있는 것도 해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는 일단은 아직은 예정 발행가가 3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36,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가격은 변동이 될 겁니다. 다시 제공지가 나오겠죠. 언제쯤 제공지가 나오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날에 좀 생각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 정도 거래를 해보겠다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거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쌀 때 공략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 이 종목은 다시 이게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뜨게 되면 공시한 날로부터 20% 이상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볼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하면 여기 이거는 오겠냐? 여기는 안 오겠지. 그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안 와요. 바로 이 턱을 보고 거래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잡아서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3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좀 삐리삐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는 원래 그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좀 적용하다 보니까 3만 원 이하 쪽에서는 매수를 해줘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5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이게 작은 스펙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눈으로 보기 저 고점을 잡으신 분, 지금 8만 원을 잡으신 분은 환장을 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거 갖고도 수익을 한번 냈었죠.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고 이제 다시 또 공략할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6월 25일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고요. 결론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 잊지 마세요. 다시 이제 7월달에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돼. 그 점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